시작하겠습니다. 옷깃을 여미시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 47주기 추모제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남 선생의 양력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보고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님의 양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선생님께서는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 서림면 강암동에서 김문환과 이천조 씨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919년) 18세 때 신흥 무관학계에 입학하려고 하셔서 공천에 가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불가로 출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선사의 월초 스님으로부터 성숙이라는 본명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손병희 선생과 김범님, 만해 한용운 선생 등과 교류를 하셨습니다. 1919년 21세 되던 해 3.1혁명이 일어나자 이순재, 김성노, 광완수 등과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만들어 대중에게 배포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22년 24세 되시던 해에 조선노동공제에 가입하셔서 활발한 운동을 하셨습니다. 1923년 불교 유학생으로 민국대학에 입학하셔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셨으며 고려 유학생회를 조직, 장건상, 김봉환 등과 더불어 혁명단체인 창일당을 조직, 혁명이란 기관지를 발행하시고 김산, 본명 장지락 선생의 스승으로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시고 조선의열단에 가입하셨습니다. 27세 되시던 1925년 중산 손문 선생이 영도하는 국민혁명운동에 가담한 관계로 북경 정부의 적시가 되어 북경 정부로부터 추방돼 광동성 광주시 소재 중산대학으로 옮겨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1928년 중산대를 졸업하시고 광동 꼬민에 참여하셨습니다. 1928년부터 31년까지는 상해를 이주하셔서 중국 전역의 한국인 청년들을 모아 제중국 조선 청년총연맹을 조직하시고 중국 문화총동맹과 작가연맹에 가입,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1936년 38세 되시던 해에 중국 각지의 동지를 모아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시고 기관지 민족해방을 편집 간행하셨습니다. 37년 39세 되시던 해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동맹, 조선민족혁명당 등을 통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시고 선전부장으로 활동하시며 기관지 민족전선을 편집 간행하셨습니다. 1938년 광복진영의 국외단체가 광복군에 편입,
운암 김성수 선생이 참여한 민족전선의 네 단체는 약산 김원봉 선생과 함께 조선의형대를 조직하시고 지도위원 겸 정치부장으로 활동하며 기관지 의형대 통신을 편집, 간행하셨습니다. 39년부터 41년까지 김성숙 선생의 조선민족해방동맹은 한국광복전선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베일항전의 지장을 막고 임시정부에 총단결할 것을 주장, 41년 6월 손문의 아들 송가가 회장, 한국독립당 조사항과 김규식이 부회장으로 참여한 한중문화협회 상임이사 겸 선전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42년 44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전선연맹을 해체하고 임시정부와 통합하면서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하셨습니다. 46년 48세 되시던 해 임정이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의원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임정의 김구, 김규식 등이 외국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에 소속된다는 것은 민족과 일찍 숨진 독립운동가의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하며 장건상, 김홍봉, 청주식 등과 함께 임정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가입하여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미 군정을 반대한 혐의로 전주 형무소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47년 근로인민당 결성에 참여해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시고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당내 좌파계열 월북 등으로 49년 12월 근로인민당은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50년에서 52년 제2대 민의원 선거에 경기도 고양군에서 입후보했으나 낙선하시고 6.25 전쟁이 발발하여 조선노동당에 합류 유혹을 뿌리치고 피신하셨습니다. 51년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가셨다가 정부의 부역자로 체포되어 1개월간 부산 형무소에서 다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55년 조봉암 등과 접촉하여 진보당 추진위원회에 관여하시고 5.16 이후 이른바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다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57년 59세 되시던 해에 진보당과 민주혁신당 양쪽에서 입당 또는 협력할 것을 교섭받았으나 제야혁신 세력을 규합한 민주혁신단을 선택해 정치위원으로 피선되시고 혁신세력 대동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은 물론 노동당, 대중당까지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으며 이승만 정권은 김성숙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6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60년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을 창당하시고 11인의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5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셨습니다. 61년 혁신정당인 통일사회당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셨으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이른바 혁신계 인사로 분류되어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목으로 다시 10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68세 사회당 창기인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정무위원으로 활약하셨습니다. 67년 신한당과 민중당의 통합으로 신민당을 창당,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69년 71세 되시던 4월 12일 말년에는 가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크게 고통을 받았는데 친지들의 주손으로 방한칸을 마련하고 피우정이라 칭하였습니다. 1982년 서거 13주년에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004년 서거 35주년 되던 해에 7월 28일 국립묘지에 유해가 안장되었습니다. 2008년 서거 39주년 되시던 해에 4월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암 선생님의 약사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윤정호 서울남부보훈지청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충모사, 오늘 우리는 항일애국 운동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던 우남 김성숙 선생님이 서거 47주년을 맞아 선생님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헌식 정신을 기리고 그 유지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평생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남 김성수 선생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국이 일제에 침탈되자 독립군이 되고자 만주로 가던 중 일본군에 피치되어 구금되셨으며 3.1 만세운동 때는 승려들을 모아 선봉에 서서 의연히 일제에 항거하시다 서대문 향모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국내에서 조국 광복운동에 전력을 다하시던 선생님께서는 1923년 불교 유학성으로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조선 의열당에 가담하면서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그 후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애국 동지들을 모아 독립운동이 기치를 펼치셨으며 민족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정부와 통합하여 임시정부의 내무차장 및 국무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광복 후 6.25 전쟁과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불안정함 속에서도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 속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한층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를 위해 살신성인했던 선열들이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온 국민이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과 갈등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남 김성수 선생님의 영전에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님 영전에 이렇게 추도사를 바치게 되는 마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분단되어서 전쟁 직전에 지경을 헤매고 있는 이 조국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면은
저희들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남북의 정권들은 마치 전쟁을 하지 못해서 민족이 자멸로 가는 길을 걷지 못해서 안달하듯이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처럼 막으려고 했던 남북분단, 민족의 분열, 그것이 지금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막아주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막아주소서. 저희들도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뒤로 물러섬 없이 가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저는 선생님 돌아가시는 날, 추모의 날에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선생님 계속 저희들을 살펴주시면서 채찍질 해주소서. 다음은 김원웅 항일 독립운동단체 연합회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남 김남국 선생님께서 사업하신 지 47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반세기. 그러나 저희들은 부끄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평생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으로 일관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국권 상실기에는 조선의 열단으로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무장 투쟁 노선을 전개하셨습니다. 해방 후 외세를 얻고 권력을 잡은 친일의 뿌리를 든 권력과 맞서 싸워 수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외국에 빼앗겼을 때는 마땅히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민족이 분단됐을 때는 마땅히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자세셨습니다. 해방군으로가 아니라 정령군으로 들어온 메가더의 군정에 반대해서 미 군정하에서 옥고를 치르셨고, 친일파와 결탁해선 권력을 잡은 탐욕스러운 이승만 정권이 단독 정부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친일 반민족 세력에 뿌리를 든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우시다가 투옥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국을 지켜내셨지만 조국은 선생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생님께서 탄압받던 그런 세상이 엄혹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시대에는 차라리 조국 강복에 대한 미래의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항일 독립운동을 했지만, 해방된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오히려 좌절감과 동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 순간 정신을 지워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바로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나 민중의 집단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역사의 진실은 결코 어떤 권력도 지어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지지 않은 권력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뜻을 살려 선생님이 추구하던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저희 후배들은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신 영담 스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 언론은 물론이고 세상의 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선거가 워낙 국가의 대사이다 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손합은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일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론이나 세상의 인심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나 봅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현인들께서 우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되던 1919년 4월 13일 우남 김성숙 선생님, 태어스님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초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21살의 젊은 승려로 봉성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태어 스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스님들과 함께 비밀리에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태어 스님께서는 2년여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태어 스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태어 스님은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내무차장과 국무위원, 외교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2016년 4월 12일 오늘 언론도 세상의 인심도 크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태어 스님을 잊지 않고
47주기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손학원 태어스님의 47주기 추모제를 맞아 이 추모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남산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르듯 바람설이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라는 애국가 2절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보이는 저 남산에 그 많고 많았던 철갑 두는 소나무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남산에는 철갑 두는 소나무가 없는데 철갑 두는 소나무들 우리 기상이라고 하니 어찌 보면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다산 정야공의 목민심서에 바람이 불면 솔씨가 떨어져 자연히 솔잎이 이루어지니 금양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무를 심을 것인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양이라는 말은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산은 오래전부터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철갑들은 소나무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나무는 솔씨가 제대로 퍼질 수 없는, 설사 솔씨가 싹을 틔우더라도 견뎌내기 힘든 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나라의 뿌리를 캐내어 저 변두리로 옮기고 대신 다른 나무를 심어 새롭게 나라의 뿌리로 삼으려는 판인데 철갑들은 소나무의 솔씨가 제대로 퍼지고 싹을 틔울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나무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철갑들은 소나무로 우뚝하신 우남 김성숙 태어 스님에 대한 선양 사업에 우리가 좀 더 힘을 그리고 뜻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손학원 태어 스님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드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분들에 대한 활발한 선양 사업이야말로 철갑들은 소나무의 솔씨를 제대로 퍼뜨리고 그 싹을 온전하게 가꾸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우남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남 선생님께 우남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의 조속한 마무리를 약속드리자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때가 되면 형식으로 치르는 추모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 자랑스러운 뿌리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학원 법진 스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남 김성수 폐역한 스님, 스님께서는 민족 해방과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매진하신
보살이셨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47주년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갈 길을 잃고 헤매던 암울했던 시기에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오로지 나라 사랑의 한 길을 걸으셨던 스님께서는 어떠한 위협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원을 불사르며 우리 계례의 나아갈 길을 찾느라 고군분투하셨습니다. 10대의 나이에 자신을 버려 조국을 구하고자 했던 독립의지를 누가 닮을 수 있겠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에 항거했던 불굴의 기계를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후학들의 밝은 빛이며 서성으로 남아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스님은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혔고 때문에 젊은 시절에 일찍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더욱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초지일간 그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오로지 스님의 주문은 계례의 독립과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1945년 마침내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스님께서는 조국 독립운동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소 강대국의 틈새에서 불안하게 전개되는 국내 정세는 남북 분단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님께서는 설상가상으로 일부 정치 세력의 시기와 모함으로 두 차례나 투옥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고초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왜곡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부패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대의와 명분으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스님을 해방보살이요 통일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거 큰 스님, 스님의 삶은 저단법인 선학원 설립 조사인 만해 스님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압박이 더할수록 위축되기는커녕 더 당당했으며 절체절명의 위기가 무섭게도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리려 했던 보살 정신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상의 생활마저도 비슷했습니다. 두 분 모두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료했고 이후 주위에 뜻있는 분들의 배려로 시무장과 피우정이라는 집을 마련해 살다가 입적하기 전까지 민족의 스승으로서 변절없는 삶을 사신 것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태어 스님의 기일에 만해 스님을 떠올리는 것은 두 분 스님의 이력과 행장을 세상에 널리 알려 우리 후대에 더 큰 교훈과 울림을 안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워지는 태어 큰 스님. 오늘 스님의 47주기 충제를 맞아 깊은 향을 음미하면서 스님이 남기시는 큰 뜻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속에 새기는 바입니다. 스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제
임시정부 청사보건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우건 선생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문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47주년이 되는 추모식, 여기서 제가 추모사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추모사를 선생님 영전에서 하려다 보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추구하셨던 이 나라의 완전 자주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또 민족의 통일, 이것으로 일생을 바치셨던 선생님이 다 계신 지 47년.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선생님이 추구하시고 희생하시고 싸우셨던 그 시대보다 더욱더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을 바탕으로 하고 사대를 숭상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분단으로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려는 자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와서 추모하는 추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반역자들을 한 놈이라도 목을 끌고 와서 선생님 영전 앞에 끌어안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그리고 꿈꾸시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추모사 대신 그 일을 더욱더 모든 힘을 바쳐서 해놓고, 그리고 선생님 영전 앞에 와서 추모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기식 상상김씨 대장회장님을 대신하여 김강희 총무부장께서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상상김씨 제27대 김기식 대종회장님께서 마땅히 참석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김기식 대종회장님의 추도사를 총무부장인 제가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성숙 기념사업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올해로 선생의 47주기 추모제를 맞이한 귀기념사업회의 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상상김씨 대종회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께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성녀의 신분으로
독립만세를 주도하신 점으로 인하여 일제에 의해 2년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셨고 이후 중국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하시고 앞장서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는 야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시면서 조국 근대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에 우리 상산 김문에서는 선대의 훌륭한 업적을 깊이 새기고 후손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야 할 책무가 저희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업적에 비해서는 정부의 훈장이 너무 늦게 추서되었고 국립묘지 안장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행히도 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지금에 이른 점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희 가문에서도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성진 회장님의 부단한 노력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추모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추모제가 엄숙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상김씨 대동회장 김기식 대표. 이상으로 추도사를 마치고 이어서 추모 의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역사 어린이 합창단이 태극기, 독립군가 두 곡을 합창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태극기 요정에 나무끼는 태극기 삼천리 강산 무궁화 동산에 아름답게 빛나구나. 길을 갑니다. 외로운 길은 무철인 말씀 누구를 삼아 쉬지 않고 정진하며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참남한 삼중생의 길은 정정하신 부처님 모습 귀감을 쌓아 쉬지 않고 정진하며 걸어갑니다. 밝혀주소서 자비의 등불 상남한 삶 더욱 빨리 밝혀주소서 지혜의 등불 더욱 높게 밝혀주소서.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총 소리가 크오니 놀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성진 기념사업회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때 개연을 뽑는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귀하신 시간들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정 국무위원을 지내시고 야당 지도자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오남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생의 생전에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선거는 지난달 안중근 추모제에서 함세웅 신부님 말씀처럼 좀 더 덜 아픈 사람들이 당선되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정호 남부보훈지청장님, 김원웅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연합 회장님, 전 동국대 이사장 영담시민, 먼저 가셨지만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님, 또 김기식 상상김씨 대종행 회장님을 대신에 참석해 주신 송육장님, 장옥원 임시정부 청사보건 추진위원장님 등 내빈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매년 추모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천 서광사 합창단 여러분, 또 깜찍한 공연으로 보답해주신 역사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 늘 또 행사를 도와주시는 현충원 직원, 또 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거 전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 못하실 줄 알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내빈과 추모객 여러분께서는 묘소 참배와 기념 오찬이 있겠습니다. 내빈과 추모객 여러분께서는 현충관 앞에 대기 중인 현충원 버스와 가져오신 승용차를 타시고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묘소 참배를 하신 뒤에 만남의 집 2층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며 뜻깊은 시간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